라모 모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생산함수가 두 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어, 아이디어 생산함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앞서 봤던 솔로우 모형에서 솔로우 생산 모형, 솔로우 모형에서 자본 스탁의 축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자본 스탁의 운동 법칙과 매우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약간 좀 이름만 바꿔서 제가 나중에 조금씩 정리를 할 텐데요. 이제 이름만 바꾸어서 R&D 섹터에서의 생산 함수다 이렇게 불러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렸지만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 윌리 원카의 초콜릿 공장에는 두 개의 섹터가 존재합니다. 하나가 바로 R&D 섹터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가 프로덕션 섹터입니다. 프로덕션 섹터에서 실제로 초콜릿 생산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활용되는 생산함수가 바로 요 생산함수고요. 그리고 R&D 섹터에서 활용되는 생산함수가 바로 아이디어 생산함수라고 하는 식 2번과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체 움파룸파 레이버 중에 1 마이너스 람다는 프로덕션 섹터에서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람다만큼은 R&D 섹터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움파룸파의 숫자, R&D 섹터에서 일하는 움파룸파의 숫자는 비율은 람다고 숫자는 람다의 L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 부문에서 일하게 되는 움파룸파의 숫자는 1 마이너스 람다의 L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제 R&D 섹터로 가서 R&D 섹터에도 생산함수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마치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자본 스탁이 어떤 식으로 축적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자본 스탁 축적의 운동 법칙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이디어 생산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R&D 부문에서 R&D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함수가 바로 아이디어 생산함수고요. R&D 부문에 투입된 움파룸파들도 매년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생산을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T 시점과 T 플러스 1 시점 사이에 추가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죠. 자, 식 2에서 이퀘이션 넘버 2에서 델타의 AT 플러스 1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델타의 AT 플러스 1은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분이라고 부르도록 하죠. 그래서 T 시점과 T 플러스 1 시점 사이에 추가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바로 이걸 가리키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델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차분한 값이니까 이렇게 묘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 타임 프레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여기가 t기고 여기가 t 플러스 1기입니다. 그러면 t기 초에 이제 아이디어 스탁 혹은 뭐 날리지 스탁을 AT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1기의 아이디어 스탁 혹은 뭐 날리지 스탁을 A의 t 플러스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t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래서 이 AT라고 하는 것은 프로덕션 섹터에도 초콜릿 생산을 하는데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R&D 섹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때에도 활용이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R&D 섹터에서의 생산함수, 아이디어 생산함수는 이제 이런 형태를 갖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요 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이디어 생산에서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생산되는지를 보여주는 식이고요. 이 식은 그래서 앞에 G는 맨 앞에 있는 G는 이제 R&D 부문의 생산성 수준을 가리키고 이제 AT는 바로 T기 초에 윌리 원카의 초콜릿 팩토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제 아이디어 스탁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곱하기고요. 이제 R&D 섹터에 투입된 움파룸파의 숫자가 바로 람다의 L입니다. 다시 말하면 R&D 섹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얼마만큼 만들어지는가는 바로 R&D 섹터에 투입된 노동의 총량 곱하기 T 시점 초에 윌리 원카의 초콜릿 팩토리가 보유하고 있는 아이디어 스탁 AT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R&D 섹터의 생산성 G를 곱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두 번째 텀 델타의 AT는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마치 꼭 우리가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자본 스탁이 시간이 지나면 생산 활동에 자본이 투입되고 나면 일부가 마모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과거에 우리가 사용했던 어떤 뭐 난리지라든가 어떤 뭐 생산 방식이라든가 그런 지식들 이런 것들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그 가치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그런 지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라든가 이제 지식 같은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마모가 되겠죠. 마모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감가상각됩니다.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쓸모없는 지식들이 사실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T 시점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아이디어 스탁이 이만큼이고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T 시점 초에 존재했던 아이디어 중에 일부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초콜릿 생산이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든 두 섹터에서 모두 더 이상 가치를 갖지 않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존재하겠죠. 그것을 바로 표현한 것이 델타의 델타 A 곱하기 AT입니다. 그래서 델타의 A가 이제 앞에서 봤던 솔로우 모형에서 자본 스탁의 감가상각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 혹은 지식의 감가상각률을 가리키는 것이고 델타의 A는 서브스크립트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델타 A가 0.1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알고 있었던 지식의 10%씩 가치가 없어진다. 더 이상 쓸모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추가로 늘어나는 아이디어 스탁은 바로 새로 만들어진 것에서 기존에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것들, 쓸모없는 것들을 이제 뺀 것이 바로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추가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다라고 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아이디어 생산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봤던 자본 스탁의 운동 법칙과 사실 흡사합니다. 자, 움파룸파와 아이디어 스탁 A의 차이점은 사실 뭐냐면 움파룸파라고 하는 것은 일부는 R&D 섹터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프로덕션 섹터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자, Y라고 쓰겠습니다. 초콜릿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자, 이쪽에 제가 람다만큼 투입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쪽에 1 람다만큼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움파룸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경합적이냐 비경합적이냐라는 관점에서 보면 움파룸파는 경합적인 재화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투입된 움파룸파는 절대로 초콜릿 생산에 투입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일부는 여기, 나머지는 여기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노동을 배분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쪽에서 일하는 움파룸파가 동시에 초콜릿 생산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움파룸파는 경합적이고요. 이제 아이디어 스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이디어 스탁은 R&D 섹터에도 투입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초콜릿 생산에도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콜릿 생산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썼던 것이고요. AT의 1 람다의 L이라고 표현했고 이쪽에 새롭게 추가되는 아이디어 스탁 델타의 AT 플러스 1은 바로 AT의 이쪽에 투입되는 움파룸파의 숫자 마이너스 감가상각의 기존의 아이디어 스탁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똑같은 규모의 아이디어가 R&D 스탁과 R&D 섹터와 죄송합니다. 프로덕션 섹터에 동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이 라머 모형에서 이제 비경합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